자, 7번째 단원이고요. 명제와 조건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요 단원에서 배우는 내용은 이 단원 자체가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 단원 자체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푼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지금 이 단원에서 배우는 명제와 조건이라는 것은 수학 전반을 지배하고 있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단원을 배우든 계속해서 명제하고 조건을 맞닥뜨리게 될 거예요. 물론 의식하지 못하고 하겠지만 이 명제와 조건이라는 것은 수학 전반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탄탄하게 개념을 쌓아놓는 건 수학 전체를 잘 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단어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왜 쉽냐면 이 명제와 조건이라는 게 이미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야. 이런 말을 하진 않았지만 수학을 배웠다면 중학교 때부터 지금 고등학교 1학년까지 계속 쓰고 있던 용어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익숙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문장들이에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면 이 단어는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거의 당연한 얘기들인데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들을 우리가 일상의 언어가 아닌 수학적 기호로 바꾸고 또 집합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다 보면 마치 새롭게 배우고 외워야 되는 그러한 공식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쉽고 어떤 면에서는 어려운데 요 단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기 있는 걸 외워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명제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 명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책에 보시면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참과 거짓이 명확한 문장 또는 식 이런 걸 명제라고 부릅니다. 자, 일단 선생님 몇 개의 문장을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는요. 1 더하기 2는 3이라는 문장이고요. 두 번째는 3은 7의 약수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27은 특별한 수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2x 더하기 2는 7이다. 이런 문장을 한번 써봤습니다. 전부 다 문장이죠. 여기 식이 있는데 식도 역시 문장을 기호로 표현한 것 뿐이죠. 그 첫 번째 식 같은 경우에는 1에다가 2를 더하면 3이 된다라는 문장을 쓴 거고 마지막도 어떤 수에다가 2를 곱해서 1을 더하면 7이 되더라. 이런 식을 문장으로 쓴 겁니다. 자, 지금부터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 1 더하기 2는 3 맞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히 뭐예요? 참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문장이 참일 때 T라고 쓰도록 할게요. 3은 7의 약수이다. 이건 명백히 뭐예요? 거짓이죠. F라고 쓰겠습니다. false의 첫자, true의 첫자입니다. 세 번째, 27은 특별한 수이다. 사실 이 특별한 수라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기 나름인 거지, 그지? 나에게 있어서 27은 좀 특별한 수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 생일이 4월 27일이다. 그렇다면 특별한 수인 거지. 자, 그런데 이 특별하다는 것은 수학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본인의 어떤 생각, 주관적인 생각에 의해서 특별하다 아니다를 가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문장은 명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명제가 아니고요. 자, 요 네 번째가 중요한데 2x 플러스 1은 7이다. 요런 문장이 있으면 요것은 이 x라는 변수 때문에 x가 3일 때는 뭐가 되고요? 참이 되고 x가 3이 아닐 때는 거짓이 되죠. 그럼 다시 말하면 x라는 값이 결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을 얘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1번과 2번 같은 문장을 우리는 뭐라고 하고요? 명제라고 부르고요. 3번과 4번 같은 문장을 명제가 아니다라고 부릅니다. 되겠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거짓이라고 해서 명제가 아닌 게 아니라 참과 거짓이 명확한지 아닌지가 명제를 나누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명제라는 말을 한번 정의를 해보면 한 줄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참, 거짓이 명확한, 다시 말하면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한 그러한 식 또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참, 거짓이 명확하다는 게 내가 그것이 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루트 2라는 수가 있는데
루트 2는 1.4142 어떻게 가는 이러한 무리수입니다. 그쵸?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루트 2의 소수점 아래 10억 번째 자릿수는 4다 라는 주장을 했어요.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나 선생님 포함해서 루트 2의 소수점 아래 10억 번째 자리를 계산해 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4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죠? 예. 물론 슈퍼컴퓨터로 계산해 보면 알 수 있겠지만, 하지만 분명히 10억 번째 자리는 4이거나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할 테니까 이건 분명히 명제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참거짓을 모르지. 하지만 이건 참거짓이 명확하긴 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명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뭐 이를테면 뭐뭐는 예쁘다, 뭐뭐는 크다 이런 식으로 뭔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말이 들어가면은 명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수학적으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명제라고 생각하면 명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러한 식으로 변수 x를 포함한 식은 굉장히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지만 x값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명제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해되겠죠? 자, 일단 진행을 해볼게요. 명제는 굉장히 쉽고요. 이제 조건과 진리집합이라는 걸 얘기를 할 텐데,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이런 2x 플러스 1은 7 이러한 식처럼 변수를 포함하고 있어서 그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그러한 식 또는 문장을 우리는 조건이라고 불러요. 자, 이 조건이라는 게 사실 이미 앞에서 얘기했던 겁니다. 이제 좀 이따 보면 알 텐데요. 한번 써볼게요. 조건이란 뭐냐? 빨간색이네. 빨간색 마음에 안 들어요. 흰색으로 쓰겠습니다. 조건이란 뭐냐면 변수 x 따위로 쓰겠죠. 변수를 포함한 문장 또는 식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이 x의 값에 따라 참 또는 거짓이 되면 돼요. 자, 어떻게 생각하면 좋으냐면 x를 포함한 문장이나 식인데 x값에 뭔가를 집어넣기 전까지는 명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x에다가 우리가 특정한 값을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어요? 명제가 됩니다. 참이거나 거짓이거나. 그런 걸 조건이라고 부른다고. 간단한 예를 들어서 아까 썼던 2x 플러스 1은 7이다라는 방정식, 이러한 방정식은 x의 값이 3일 때는 뭐가 되고요? 참인 명제가 되고요. 그죠? x의 값이 3이 아닐 때는 거짓인 명제가 되니까 이런 게 하나의 조건입니다. 오케이. 또 하나 볼게요. x는 12의 약수이다 라는 명제를 보겠습니다. 그럼 명제가 아니라 조건을 보겠습니다. 그럼 이 조건은 어떻게 돼요? 12의 약수는 1, 2, 3, 4, 6, 12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x가 1, 2, 3, 4, 6, 12일 때는 이 조건이 뭐가 되고요? 참인 명제가 되고요. 이게 아닌 나머지 모든 경우에는 뭐가 된다? 예, 거짓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미지수를 포함한, 변수를 포함한 식 또는 문장으로서 그 변수의 값에 따라 참 거짓이 바뀌면은 뭐가 되는 거야? 조건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을 나타낼 때 반드시 변수로 x를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도 있냐면 우리는 x 플러스 y는 3이다. 이러한 것도 조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때는 변수가 x, y 두 개죠. 이를테면 x가 1, 2, x가 1이고 y가 2일 때는 참이 되고요. 뭐 x가 2고 y가 3일 때는 거짓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간단하죠, 그죠? 자, 두 번째, 진리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조건이 나왔으면 그 조건의 진리집합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면 조건이 참이 되는 x값들의 모임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야? 집합이죠. 자,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 조건의 진리집합은 뭐가 되는 거고 3이라는 원소 하나를 갖고 있는 거고요. 이 조건의 진리집합은 뭐가 되는 거야? 그냥 12의 약수를 전부 다 모아놓은 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 둘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이 조건의 진리집합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전체 집합이 필요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조건을 얘기할 때 그 조건에 들어간 x값이 애초부터 어디까지만 생각하자라는 어떤 제약 조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고 하니 지금
x가 12의 약수이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얘를 우리가 뭐라고 생각한다면 전체 집합을 자연수 전체라고 생각한다면 그때의 진리집합은 이게 맞아요. 그런데 이 조건이 약속된 전체 집합을 우리가 만약에 x는 10 이하의 자연수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면 그때는 진리집합이 뭐가 되는 거냐면 1, 2, 3, 4, 6, 12가 아니라 1, 2, 3, 4, 6만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진리집합이라는 것은 그 조건을 참이되게 하는 x값들의 모임인데 어디서만 생각하자? 먼저 약속된 전체 집합 내에서만 생각하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집합을 얘기할 때도 전체 집합이 필요했죠. 자,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조건이라는 것을 x에 대한 식도는 문장이니까 px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 조건의 진리집합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바로 x값들의 모임인데 이 x가 뭘 만족해야 돼요? px라는 걸 만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 집합이 있다면 x는 전체 집합의 원소다라는 걸 써줘도 되는데 보통은 이 뒤에 있는 거 생략하죠. 자, 그런데 이 진리집합의 형태를 보니까 뭐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집합에서 배웠던 바로 조건 제시법이 바로 뭡니까? 예, 조건 px의 진리집합인 거지. 그러니까 조건 px의 진리집합이라는 건 px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그러한 x값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요, 우리가 집합을 배우기 이전에 조건이란 말을 먼저 사실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조금 길게 설명했지만 조건과 진리집합, 조건이라는 것은 x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바뀌는 것, 그리고 진리집합은 그것을 참으로 만드는 x들의 모임이고 우리가 x바 px라고 쓴 이러한 조건 제시법의 집합이 바로 뭐다? px라는 조건의 진리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만약에 여기 x 플러스 y는 3이라는 놈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xy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 다시 말하면 전체 집합을 자연수의 순서상으로 한정한다면 이때의 진리집합은 1,2와 2,1 두 개만 가능하지만 만약에 xy가 실수의 순서상이라고 부른다면 이 조건의 진리집합은 x 플러스 y는 3이라는 직선이 있죠. 그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이 다 얘의 진리집합의 원소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요, 이렇게 좀 개념이 많이 나와요. 나중에 문제 풀면서 확인할 텐데 되게 어렵게 얘기한 것 같지만 굉장히 쉬운 얘기야, 사실은. 여기서는 조건과 진리집합만 기억하면 되고, 이제 명제와 조건의 부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자, 부정이라는 건 뭐냐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어떤 것이 뭐뭐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부정한다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간단히 예를 들어 3은 6의 약수이다라는 명제가 있을 때 얘를 부정하면 그냥 어떻게 되는 거야? 3은 6의 약수가 아니다라고 쓰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부정이란 말이 뭔지 알죠? 누군가가 어떤 참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을 얘기했을 때 그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면 그게 뭐인 거야? 그냥 부정인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 명제의 부정하고 조건의 부정이라는 게 있는데 중요한 것은 명제의 부정이 아니라 조건의 부정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정은 조건의 부정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됩니다. 물론 명제의 부정도 뒤에서 얘기하긴 할 겁니다만 여기서 지금은 조건의 부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명제의 부정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어떤 P라는 것이 명제다라고 합시다. 그럼 얘의 부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호로 어떻게 쓸 거냐면 물결 P라고 쓸 거고요. 읽을 때는 뭐라고 읽을 거냐면 not P라고 읽을 거야. 그리고 의미는 P가 아니다라는 의미야. not P라고 읽을 거예요. 그리고 뜻은 P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P가 명제란 얘기는 P가 어떤 문장이겠죠. 예, 여기 있는 것처럼. 간단하죠. 그럼 당연한 얘기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어떤 명제 P가 만약에 참이라면 그 명제의 부정인 not P는 당연히 뭐가 돼야 되고요? 거짓이 돼야 되지. P인 게 참이면 P가 아닌 건 거짓이겠지. 역으로 P가 만약에 거짓인 명제였다면 not P는 뭐가 되겠어요? 참인 명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죠. 명제 자체가 참, 거짓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한 건데 P가 참인 명제면 P가 아닌 건 거짓이고 P가 거짓인 명제면 P가 아닌 건 참인 거. 이건 너무 당연하죠. 마치 뭐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어떤 집합이 있고 그것의 여집합의 관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게 이제 부정이랑 좀 비슷해요. 자,
조건의 부정을 얘기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px가 어떤 조건이라고 합시다. 조건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요놈의 무슨 집합을, 진리 집합을 내가 대문자 p라고 한번 써볼게. 우리가 보통 조건의 진리 집합을 쓸 때는 그 조건에 썼던 문자와 같은 문자를 써요. 되겠죠? 그러면 얘의 부정은 뭐가 되는데? not px가 되는데 이것도 역시 조건입니다. 얘의 참거짓이 x에 따라 달라지니까 얘의 참거짓도 x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럼 얘의 진리 집합은 뭐가 될 거냐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 자, 진리 집합의 뜻을 생각해보면 어때요? p라는 집합의 의미가 뭐야? px를 참으로 만드는 것들의 집합이지. 맞지? 그럼 not px를 참으로 만드는 것은 뭐예요? not px는 p가 아니다라는 뜻이니까 p가 아니다라는 조건을 참으로 만드는 집합은 당연히 p의 여집합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조건과 진리 집합을 할 때 이 전체 집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필요한 이유가 어떻게 보면 조건을 부정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예를 들어서 x가 조건 px가 뭐라고 부른다면 x는 6의 약수라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 전체 집합은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라고 보잔 말이야. 오케이? 그럼 not px는 뭐가 되는 거고 x는 6의 약수가 아니다가 되는 거고 당연히 얘의 진리집합인 대문자 p라는 것은 1, 2, 3, 6이 되는 거고요. 얘의 진리집합은 그것의 여집합인 1, 2, 3, 6을 제외한 나머지 이를테면 4, 5, 7, 8, 9, 10이다.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명제의 부정은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조건의 부정은 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진리집합과 연관을 지어서. 자, 그런데 우리가 조건에서 조금 더 나아가야 될 게 있을 것 같아. 자, 뭐냐면 이제 두 개의 조건이 주어집니다. px라는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qx라는 조건이 있고요. 얘네들 각각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p와 대문자 q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p는 px를 만족하는 것들의 모임이고 q는 qx를 만족하는 것들의 모임이야. 그럼 이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걸 만들 수가 있냐면 첫 번째, px 또는 qx라는 하나의 새로운 조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x이고 qx이다 라는 또 하나의 새로운 조건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것도 조건이죠.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원래 px라는 조건은 있고 qx라는 조건이 있는데 px가 참이 되는 값들이 있고 qx가 참이 되는 값들이 있을 거야. 그럼 px 또는 qx가 참이 되는 값은 뭐냐면은 당연히 x 또는 이란 뭐야? 둘 중에 하나만 참이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px가 참이거나 qx가 참인 것들을 다 모아놓은 게 얘의 진리집합이 되겠죠. 그럼 얘의 진리집합은 뭐가 되겠니? 기호로 쓰면 이렇습니다. x들을 모아놔야 되는데 px를 참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또는 qx를 참으로 만들거나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건 당연히 뭐예요? 얘가 바로 합집합의 정의죠. 맞습니까? 그리고 px이고 qx이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x는 px이고 qx가 되는 거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p 교집합 q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집합 단원에서 집합을 따로 배우고 명제 단원에서 명제를 따로 배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합 단원에서 이것이 왜 합집합이 되는지를 정확히 이해했고 왜 이것이 교집합이 되는지를 정확히 이해됐다면 이러한 조건의 진리집합이 합집합이 되고 이러한 조건의 진리집합이 교집합이 되는 건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예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px라는 게 x는 4의 약수라고 하고요. 자꾸 이제 약수로 하는데 약수가 편하니까 qx라는 게 뭐? x는 6의 약수라고 부른다면 우리가 여기서 p 또는 q라는 명제의 진리집합은 뭐냐면 4의 약수가 되거나 또는 6의 약수가 되는 수 전체의 모임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4의 약수와 6의 약수의 합집합이 될 거고요. 양수가 아니라 약수인데 p and q 그리고 q라고 쓴다면 이건 뭐예요? p를 만족하고 q를 만족하는 것들을 모아놓으란 얘기니까 얘의 진리집합은 당연히 4의 약수와 6의 약수의 교집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하죠, 그죠? 자, 그래서 요 얘기를 한 가지를 좀 알아두기를 바라고요.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px 또는 qx라는 하나의 새로운 명제를 만들어냈는데 이제는 이 명제 전체를 좀 부정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px이거나 qx이다. 이 전체를 부정을 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걸 부정했다는 것은 어떤 얘기인 거냐면 자, 요 기호는 우리가 그 나중에 배울 거거든요. 나중에 배울 건데 그냥 어떻게 지금 기억해 두냐면 이쪽이랑 이쪽이랑 똑같은 얘기다 라고 기억을 하면 돼요. not px 또는 qx다 라는 것은 not px이고 not qx이다 라는 얘기와 같은 말이고요. px이고 qx이다 라는 조건을 어떻게 하면 전체를 부정을 하면 이건 뭐랑 똑같은 얘기냐면 not px이거나 또는 not qx이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우리가 그냥 달달달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조건은 뭐야? px이거나 또는 qx이다라는 거지. 그 전체가 아니다라는 얘기는 px도 아니고 qx도 아니란 얘기야. 이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쵸? 예를 들어서 x는 1의 약수이거나 아니 1의 약수래. x는 4의 약수이거나 6의 약수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부정하면 무슨 얘기야? x는 4의 약수도 아니고 6의 약수도 아니다죠. 그래서 너무 당연한 얘기야. 우리 일상생활의 어떤 언어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걸 어떻게도 이해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px 또는 qx의 진리집합은 합집합이고 px이고 qx의 진리집합은 교집합이라고 얘기했지, 그지? 그리고 부정의 진리집합은 여집합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잘 보시면 요 not px, not 가로 열고 px 또는 qx라는 것의 진리집합은 원래 얘의 진리집합이 뭐니까? p 합집합 q이고요. 그게 아니다 그랬으니까 그거 전체의 여집합이 이 조건을 참으로 만드는 집합일 거야. 그치? 그럼 얘는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이 되고요. 이걸 진리집합으로 갖는 명제는 p가 아니거나 p가 아니고 그리고 q가 아닌 거니까 이게 바로 not px and 이고 not qx의 진리집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집합의 관점에서 보면은 뭐냐면 바로 드모르간의 법칙을 얘기하는 거랑 같은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합집합의 여집합은 여집합들의 교집합이다. 되겠지? 교집합의 여집합은 합집합의 여집합들의 합집합이다. 그래서 진리집합으로 생각하면 이런 얘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 명제에서 성립하는 것을 우리가 집합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되겠죠? 그래서 명제와 조건의 부정을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거 여러분들 외우지 않더라도 문제를 풀 때 생각을 해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라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명제 P면 Q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두 개의 조건을 생각을 해보자고. PX와 QX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이 자체로는 명제가 아니야. 명제가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이 PX와 QX를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을 해줄 겁니다. PX, 화살표, QX라고 연결을 할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읽냐면 PX이면 QX이다라고 읽을 겁니다.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PX, QX는 각각의 조건이지만 이 조건을 PX이면 QX로 연결하면은 얘는 하나의 명제가 되는데요. 이 명제는 언제 참이라고 부를 거냐면 PX인 모든 X가 뭐를 만족할 때? QX를 만족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이 명제를 뭐라고 부를 거고? 참이라고 부를 거고요. 두 번째, PX인 X 중 not QX인 것이 있을 때, 그러한 것이 존재할 때는 뭐라고 부를 거다? 거짓이다 라고 부를 거예요. 자, 이것도 여기서 새로 배우는 거지만 기호로만 보면 어렵죠?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PX라는 조건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X는 3의 약수이다.
그리고 QX라는 조건은 X는 6의 약수이다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RX라는 조건은 X는 4의 약수이다. 이런 말을 한번 써볼게요. 아, 손목이 이렇게 아프지?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두 개의 명제를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첫 번째 명제는 뭐냐면 PX이면 QX이다 이고요. 두 번째 명제는 PX이면 RX이다예요. 이렇게 두 개의 명제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지금 이걸 보면서 각각의 명제가 참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명제는 어떤 뜻이냐면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X가 3의 약수이면 X는 6의 약수이다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생각을 해봐. 3의 약수는 전부 다 6의 약수인가요? 맞죠? 그러니까 어떤 X가 3의 약수라면 그것만으로 X는 6의 약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3이 6의 약수니까.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고? 참인 명제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3의 약수이면 4의 약수이다. 맞습니까? 자, 3의 약수는 1과 3 두 개가 있어요. 그쵸? 1은 4의 약수입니다. 하지만 3은 4의 약수가 아니지. 그러니까 3의 약수가 전부 다 4의 약수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거짓이라고 얘기를 할 거라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명제를 만들었을 때 이 PX이면 QX이다라는 명제를 만들었을 때 이 명제가 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P를 만족하는 것이 모두 Q를 만족한다라는 거니까 진리집합의 관점에서 볼 때 P와 Q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 때 P가 Q에 포함될 때 얘는 참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이 진리집합을 써봐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P를 만족하는 모든 것이 QX를 만족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집합을 안 생각해도 얘를 만족하는 게 얘를 만족하는지를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얘가 거짓일 때는 언제냐? P가 Q에 포함되지 않을 때 거짓입니다. 근데 이걸 그렇게 쓰지 않을 거야. P가 Q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P이면서 동시에 Q가 아닌 그러한 것이 존재한다는 뜻이니까 얘가 공집합이 아닐 때 우린 얘를 거짓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 2번이 뭐예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3의 약수는 전부 다 4의 약수인 건 아닙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면 이 P라는 것의 진리집합을 써보면 뭐이고 1과 3이 있고요. R이라는 것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R이라고 부르면 여기에는 1, 2, 4가 있습니다.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3, 1, 2, 4 이런 상황이지. 맞죠? 3의 약수는 1과 3, 4의 약수는 1, 2, 4니까. 그런데 여기서 P이면 R이다가 참이 아닌 이유는 왜인 거야? P가 R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야. 다시 말하면 누구 때문이야? 얘 때문이지. 근데 얘의 정체가 뭐야? P에 있지만 R에는 있지 않은 거죠. 다시 말하면 P와 R의 여집합에 교집합에 있는 원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뭔가가 있다면 이 명제는 뭐인 거고? 거짓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어떤 명제가 참이라면 P가 Q에 포함된다는 얘기고요. 앞에 있는 것이 진리집합이 뒤에 있는 것에, 그리고 어떤 명제가 거짓이라면 P와 Q의 여집합의 교집합. 다시 말하면 P이면서 동시에 Q가 아닌 것이 있을 때, 그리고 여기에 있는 원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거짓이 되는 예다라고 해서 우리는 발레라고 부를 겁니다. 되겠죠? 되겠죠? 자, 이렇게 이런 명제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고 이 명제의 참거짓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야.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조건 PX와 QX로 뭐뭐이면 뭐뭐이다라는 명제를 만들었을 때 앞에 있는 조건을 우리는 그 명제의 가정이라고 부를 거고요. 뒤에 있는 조건을 그 명제의 결론이라고 부를 거예요.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두 개의 조건 PX와 QX가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명제 PX이면 QX이다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때 우리가 이 PX를 가정, 뒤에 있는 QX를 결론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 각각의 진리집합을 뭐라고 했을 때 진리집합을 대문자 P와 대문자 Q라고 썼을 때 얘가 참이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P가 Q에 포함된다는 걸 의미하고요. 이때 참이 되고요. 거짓이라는 건 P가 Q에 포함되지 않을 때, 그럴 때 거짓이 되는데 P가 Q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시 얘기하면
P 교집합, Q의 여집합. 얘가 공집합이 아니다. 여기에 원소가 있다는 뜻이고 요 놈을 만족하는 그러한 X를 우리는 발레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되겠지? 예. 달래는 그러니까 뭐야? P이고 Q가 아닌 것. 다시 말하면 가정을 만족하지만 결론을 만족하지 않는 것. 이런 걸 발레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명제를 증명을 해야 될 때는요. 참일 때는 항상 P를 만족하는 모든 것이 Q를 만족한다는 걸 증명해야 되고요. 거짓이라는 걸 얘기할 때는요. P가 Q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P이면서 Q가 아닌 게 단 하나만 있다는 걸 보이면 돼요. 발레 하나만 있다는 걸 보이면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게 어렵게 느껴질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이런 겁니다. X가 소수이면 X는 홀수이다라는 명제가 있어요. 소수라는 건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그러한 자연수죠. 이 명제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여러분들? 예, 거짓이죠. 왜 거짓입니까? 소수이면 모두 홀수이다가 거짓인 이유는 X가 2인 경우가 있기 때문이지. 근데 이 2인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뭐냐면 바로 소수이고 홀수이다를 Q라고 했을 때 이 2의 정체가 바로 뭐예요? P, 소수이면서 동시에 홀수는 아닌 것이기 때문이겠지. 이런 걸 우리가 발레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기호로 쓰면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적인 언어의 관점에서 본다면 전혀 어렵지 않은 얘기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PX이면 QX이다라는 명제를 쓰는데 이 명제가요.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한 줄로 쓸 때도 있고 두 줄로 쓸 때도 있는데 그 차이를 좀 분명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한 줄로 썼을 때는 이게 뭐냐면 그냥 PX이면 QX이다라는 명제고요. 두 번째, 두 줄로 쓰면 이건 PX가 PX이면 QX라는 명제가 참이라는 뜻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명제는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얘기야. 예, 그 차이만 정확히 하면 됩니다. 얘는 참인지 거짓인지 아직 알 수 없는 경우이고요. 그래서 이 두 줄 표현은 뭐다? 참 명제에만 쓸 수 있는 거다라고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명제 P이면 Q까지 알아봤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마지막이에요. 모든과 어떤을 포함한 명제라 그랬는데요. 이번에도 이렇게 시작을 합시다. PX라는 게 어떤 조건이에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전체 집합을 뭐라고 부르고 U라고 부르고 이 전체 집합 안에 있는 하나의 조건 PX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PX라는 건 조건이니까 PX 자체로는 명제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건 뭐냐면 두 개의 조건 PX와 QX를 P이면 Q이다 꼴로 연결하면 명제가 된다는 거였고 지금은 하나의 조건을 가지고 이걸 명제로 바꾸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앞에다가 모든 X에 대해라는 말을 쓰고 뒤에다가 PX이다 라는 말을 쓰면 이건 하나의 명제가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떤 X에 대해서 PX이다. 이것도 하나의 명제가 돼요. 이것도 이렇게 기호로 얘기하면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그냥 이런 뜻이야. 이 명제는 보통 우리가 그냥 단순히 PX라고 쓰면 PX를 참이 되게 하는 X도 있고 거짓이 되게 하는 X도 있으니까 명제가 아니다라고 불렀는데 앞에 뭘 붙였어요? 모든 X에 대하라는 말 붙였죠? 이건 무슨 뜻이야? 말 그대로 모든 X에 대해 전체 집합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PX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명제는 이제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예를 들면 이거야. 전체 집합이 1, 2, 3, 4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건 PX는 아이고 이렇게 쓰면 안 되지. X는 짝수이다 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PX라는 조건은 X가 2하고 4일 때는 참이고 X가 1, 3일 때는 거짓이죠. 그리고 이 자체는 참 거짓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모든 X에 대해서 X는 짝수이다 라고 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뭐야? 거짓말이지. 왜냐면 이 말 자체가 뭐야?
여기 있는 모든 x는 짝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니까 모든 x가 짝수는 아니죠. 왜냐하면 짝수가 아닌 것도 있으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반면에 그래서 얘는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고요. 반면에 어떤 x에 대해서 x는 짝수이다라고 한다면 이 얘기는 무슨 뜻이야? 이 중에 짝수인 x가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문장이라고. 그러니까 짝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이건 참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근데 이 심플한 얘기를 좀 어렵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 px이다라는 명제는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모든 x가 px를 만족한다는 뜻이니까 얘는 언제 참이 될 거냐면 px의 진리집합인 p가 전체 집합 u와 같을 때 참이 될 거고요. 언제 거짓될 거냐면 px의 진리집합 p 안에서 u가 아닌 것이 단 하나라도 있으면 뭐가 되는 거야? 거짓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두 번째, 어떤 x에 대해서 px이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px를 만족하는 어떠한 x가 있다라는 주장이니까 그게 있기만 하면 돼요. 즉 얘를 참으로 하는 게 한 개라도 있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는 p가 공집합만 아니면 이때는 뭐란 얘기고요? 참이 된다는 얘기고요. 얘가 거짓이란 얘기는 p가 공집합이란 뜻이니까 p가 공집합일 때만 거짓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참이고 거짓이고 참이고 거짓인데 이걸 외워야 됩니까? 외울 필요 없죠. 모든 x에 대해 px란 얘기는 말 그대로 모든 x가 px를 만족한다는 뜻이니까 그게 참이 되려면 모든 x가 px를 만족해야 돼. 다시 말하면 전체 집합이 전부 다 p가 돼야 된다는 뜻이고 어떤 x에 대해 px란 얘기는 p를 만족하는 x가 하나라도 있으면 된다는 뜻이니까 p의 진리집합이 공집합만 아니면 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이 명제를 부정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모든 x에 대해서 px이다라는 명제를 뭐 한다면? 부정한다면 이건 말 그대로 어떤 거야? 모든 x가 px이다. 그건 아니다는 거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x가 아닌 것도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x에 대해서 px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어떤 x에 대해서 뭐가 아니라면 px라면 그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모든 x에 대해서 px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모든의 부정은 어떤의 부정은 모든 이런 식으로 외우는데 이것도 외우지 마세요. 예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자, 이렇게 얘기할게. 우리 반 학생은 모두 남자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우리 반 학생 x는 이렇게 할까요? 전체 집합 u가 우리 반 학생들의 모임이야.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의 px라는 조건을 x는 남자이다 라는 조건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모든 x에 대해서 px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야? 우리 반 학생 모두는 남자다라는 뜻이지. 이걸 부정한다는 뜻은 무슨 얘기야? 남자가 아닌 사람도 있다는 뜻이죠. 즉 여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x는 남자이다의 부정은 어떤 x에 대해서는 남자가 아닐 수도 있다가 된다. 이거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 문장의 국어적인 뜻을 살펴보면 됩니다. 자, 이 명제가요 굉장히 강의하기가 힘든 부분이에요. 왜 힘든 부분이냐면 이거를 암기할 수 있도록 딱딱딱딱딱 정리해서 강의할 수가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선생님이 강의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계속 어렵게 느껴질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그냥 너무 당연한 얘기다라고 받아들여지면 됩니다. 이 문장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고. 자, 이제 실제로 문제를 좀 풀면서 얘기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